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주심에게 부담을 덜어줘서 고맙다, 이런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지난해 11월에 김경수 재판 2심이 내려졌죠. 예. 그런데 그 2심에서 김경수가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네. 그 선고가 있은 바로 그날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은 함상훈 부장판사입니다. 네. 주심이 제일 중요하죠. 네. 김민기 부장판사. 네. 김민기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담을 덜어줘서 고맙다. 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예. 우선은 아주 부적절한 거죠. 네. 예. 그 김명수가 누굽니까? 대법원장이거든요. 앞으로 3심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저 김경수 재판장이에요. 김경수 재판을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부장판사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부담 덜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대법원에서도 이제 댓글 조작 지시는 유죄가 났고, 고법에서 예. 센다의 총영사직 제한을 한 거는 선거법 위반, 이거는 무죄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유죄, 무죄, 1심에서는 두 개 다 유죄였는데, 예. 그러니까 반은 떼준 거예요. 꼬리표 반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업무방해, 댓글 조작 지시만 무죄로 하면 완전 무죄네. 예. 그러니까 선거법은 좀 중하고 허리에 질 게 100kg인데 50kg로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50kg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부담이 좀 가벼워졌게 만들어져서 고맙다고 한 거 아니냐. 워낙 김명수라는 이 자가, 이 자입니다. 놈자자. 예, 워낙 정치 눈치를 많이 보고 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또 뭐 업무 방해, 또 한쪽에는 업무 방해도 이제 유죄 선고에도 벌써 유죄 선고가 났으니까 좀 부담도 줄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방해만 파기하면은 이제는 김경수는 해방이다. 김경수 해방시켜주는데 이제 네가 반 일은 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김경수 재판이 뭐 빠르면 4월, 예. 5월쯤에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김경수가 전에 이재명처럼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예. 지금은 대법원 제3소부, 그러니까 이동훈 대법관과 나머지 네 사람이 하는 그 소부에 있는데, 이런 중요한 판결은 또 합의부로 넘기죠. 그렇죠. 전원 합의체. 전원 합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김명수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재명처럼 무죄 판결 나면은 김명수는 이제 후를 털고 그렇죠. 대선 경선에 나갈 수 있겠죠.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 진짜 어디 춘천 법원장 하던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을 했더니 진짜 결초 보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이도 누가 봐도 다 그렇죠. 유죄 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전원 합의부에서 그거 민변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는 과반을 넘어서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무죄 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경수도 아마 그렇게 날 가능성이 있어요. 댓글 조작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꼭 지시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꼬리뼈 내려서 무죄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꼭 업무 방해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하면서. 생긴 게 방해할 사람 같지가 않아. 뭐 아주 좀 애매하게 좀 판결을 내려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문이 강자형 바라던 거 아니겠어요? 요새 문이 잠을 못 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예. 뒷골이 선언을 하죠. 선언할 거예요. 예. 시원할 거예요. 이재명 생각만 해도 시원할 거예요. 예.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렇죠. 일어나죠. 이재명 생각하면. 그렇죠. 아마 이재명은 요새 그냥 문재인에 대해서 문비어천가를 엄청나게 불러대지 않습니까? 그 속이 뻔한 얘기거든. 대깨문들 친문 쪽에 표를 얻어보자. 그러려면은 문재인한테 내가 계속 충성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딱 화장실 나오면 어떻게 돼? 그렇죠. 문재인한테 제일 먼저 등 돌릴 사람이 지금 가장 딸랑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성격상 아마 문재인 정권의 차별화 만약에 된다면 뭐 되기도 뭐 쉽진 않겠지만 근데 지금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이낙연하고 정세균은 정말 학교로 따지면은 과외 공부도 하고 출퇴근 자가용까지 내줘서 등하교도 시키고 선생님이 내신도 잘 주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정세균은 총리하면서 공공연히 선거운동 하러 다니잖아요. 윤석열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선거운동 한다고 오히려 정치 개입했다고 징계위 외부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재명이가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김경수를 면죄부로 주면 아마 친문 쪽이 김경수 쪽으로 급속히 쏠림 현상이 갈 수도 있죠. 친문은 이제 다 김경수로 몰리고 그렇죠. 또 여권 핵심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내 친문 세력들이 김경수 옹립 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황은 확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만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뭐 9월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싸워볼 만하고 그래서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대표가 선출되면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만약 그러면 내전이 일어난다 하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은 김경수가 무죄를 받고 나온다면은 뭐 4월, 5월 받아도 9월까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뭐 자기가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친문 세력이라는 게 다 조직화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또 정세균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총리하는데 내가 물러나고 나서 대권의 뜻을 가지고 출진을 하게 되는 경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9월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국민의힘처럼 지금 180일 전화입니까? 그렇죠. 그걸 120일 전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뭐 정의구, 뭐 규칙이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신사도고. 그 당원 투표로 해서 바꿔보잖아요. 아니 보궐선거도 자기네가 중대 문제가 있으면 출마 안 하기로 했잖아요. 휙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그 문은 그러잖아요. 자기 있을 때 만드는 건데 그 당원 뜻을 잘 집약해서 하는 거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경선 연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게임 룰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지금 친문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도 현재는 제3소부가 다루고 있지만 이게 합의부로 넘어갈 경우 넘어갈 건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무죄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건 업무 방해죄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파기 환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뭐 대법원 판사들이 뭐 양식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동아리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우리 법 연구회 김명수 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 친문 그쪽 인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죠. 또 재판장이 또 김명수잖아요. 김명수가 시험 감독도 하고 출제위원도 하고 학부모 역할도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문 대리인 역할을 지금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저는 김경수에 대한 판결이 편향되고 조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2심 재판부의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장판사가 이분은 인권법 연구회 그렇죠. 회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김명수가 그렇게 아끼는 판사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실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김민기 이 주심 판사가 계속 제동을 건 거예요. 네. 김경수 무죄 쪽으로. 네. 그러니까 차문호 부장판사가 결론을 못 내리고 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네. 그때 가면서 해둔 게 킹크랩 시연이 가장 그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네. 핵심인데 네. 봤다는 것을 딱 대못을 치고 네. 간 거예요. 네. 이거 못 받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함상훈 재판장이 있고 네. 그 밑에 김민기 네. 주심이 있는데 김명수가 이 김민기한테 전화한 것은 서로 뜻이 맞으니까 그렇죠. 소신대로 잘하라 네. 잘했다 뭐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혹 두 개가 있는데 혹 하나를 떼준 거잖아요. 네. 예. 댓글 조작 지시는 유죄였지만은 선거법은 무죄로 만들었으니까 반은 떼준 거니까 대법에서 마지막 혹 하나 떼면은 김경수는 해방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 사법농단이라고 봐야죠. 예, 지난번에 사법 거래고 농단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사표 낸 고법 판사도 그 탄핵 너는 받아야 되는데 사표 내면 안 돼. 이거 진짜 이 정권은 웃기지도 않아요. 스스로 사표 내는 걸 잘 안 받아줘요. 잘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임성근 부장판사도 예. 아니 몸이 아파서 사표 내겠다는데 너 죽을 때까지 탄핵할 때까지 사표 내면 안 너 돼. 잘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탄핵 받고.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도 그것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너 나와. 곧 잘릴 때니까 기다려. 이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그런 재판부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니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네. 부적절하지만 지금 김명수 말을 보면은 나름대로 대법원 재판장을 할 사람이 미리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그렇죠.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김민기 부장판사도 서로 전화했다는 거 부인 안 하잖아요. 예. 부인을 안 해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도 부인 안 해요. 안 했으면 펄펄 뛰었을걸요? 그렇겠죠. 예.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예. 근데 입 싹 닥치고 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예. 전화는 있었다. 근데 예. 그 내용 자체를 세세히 얘기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내용이 맞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김명수 입은 요새 빨래집게로 물려놓은 것 같아요. 염치가 없으니까 거짓말하다 들통나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서초동 지나가다 보니까 김명수 정말 제가 김명수면 창피해서라도 그만두겠더라고요. 현수막에다가 뭐 조화에다가 아유 온갖 욕을 다 써놨거든요. 예, 그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욕을 듣고 현수막을 보고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한 자리 하고 싶을까? 참 어떻게 보면 가여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은수미 예. 이런 사람들의 판결을 보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대법원은 완전히 정치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런 예. 불신이 예. 팽배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하급심에서는 또 소신 있는 네. 그런 강직한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윤석열 징계 네. 무슨 그렇죠. 소송이라든가 또 정경심 재판이라는 거 단호하게 네. 의법 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김명수 거짓말로 인해서 사법부가 완전히 특히 네. 대법원이 네. 신뢰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뜻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일선 이제 대법원으로 일선 왔습니다. 뭐 행정법원이나 일선 판사들은 그래도 소신 있게 하는데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네. 이런 데는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보고 눈치를 많이 봐서 이게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정의가 지금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정치 재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검찰 전쟁이 3번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 추윤 전쟁,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쟁. 이게 윤석열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승리로 끝났겠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해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징계권 남용이다.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손 들어준 거잖아요. 그 예. 손 들어주었다 해갖고 지금
탄핵으로 겁주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겁주고 앞으로 손들어진 죽여버린다고. 판사들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죽이는 게 알아서 기어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2차 대전 때 시범 케이스로 한 명 총쏴 죽이는 거랑 똑같죠. 예. 니네 알아서 겨 한 명 총쏴 죽이고. 김정은이가 맨날 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아주 중인 환실에 네. 총사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겁주는 거죠. 근데 김명수는 이런 문제도 또 있지만 네.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재질이 나쁘다 해갖고 대부분 또 아주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원래 거짓말쟁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자기랑 비슷한 거 되게 싫어해요. 네.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사기꾼이고 도둑놈이 도둑놈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과거 재판할 때 위증죄나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들은 10번이나 유죄 판결 아주 세게 단죄를 했대요. 자기가 맡은 11건 중에 그렇죠. 10건을 그냥 재질 나쁘고 정상 잠적이 안 된다 해갖고 다 그냥 유죄 그러니까 판결을 이런 내려버렸다. 사람들이 이중인격자고 확증 편향이죠. 나는 항상 정의의 사도편이고 내가 하는 거짓말은 이건 백색 거짓말이라 나라 전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판사 거짓말도 조금 하긴 하는데 국가 전체를 보면 나는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중적인 거죠. 전형적인. 예. 너희들은 나쁘고 예. 내가 하는 것은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다. 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정말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고 그렇죠. 권위랄까 그런 명예가 가장 중시됐는데 최근에는 완전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 명수가 됐죠. 예, 저희들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을 좀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의와 사법부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김명수 한번 사람의 얼굴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김명수 한번 눈빛을 한번 보세요. 네. 예? 맞아요. 사람이 정직한 눈빛입니까?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어요. 요새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밥금 범계. 네. 이 사람 눈빛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 눈빛하고 같나요? 변창흠 같은 사람들 국토부 장관. 눈빛이 좌우로 자꾸 굴리잖아요.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양아치 눈빛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기 소신은 없고 어떻게든지 이익되는 쪽만 해서 달라붙는 그런 거죠. 푼돈 추구하는 그런 눈빛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인사권자가 참 중요하다. 사람을 눈빛을 보고라도 좀 뽑았으면은 저런 사람들은 안 뽑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장이 모든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 이 문재인 정권은 바로 민낯입니다. 거짓말 논란에 이어서 또 김경수 재판에 있어서도 뭔가 편향된 판결을 하겠다는 취지의 뜻으로 익히는 그런 전화를 했다니 그런 대법원장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국민의 신뢰가 모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속히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